1603년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부검을 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거든요. 이 여왕은 대체 뭘 감추려 한 걸까요?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44년 동안 잉글랜드를 다스리면서 황금 시대를 열어낸 사람이거든요. 셰익스피어가 무대 위에서 작품을 올리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바다에서 꺾어버린 시대, 그 중심에 이 여왕이 있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 69세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역사학자들이 파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 여왕의 몸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걸 감추려 한 걸까? 누구도 자기 몸에 손대지 못하게 했고 죽어서조차 열어보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왕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추적합니다. 1536년 5월 19일 런던 탑에서 한 여자가 처형당합니다. 앤 불린. 잉글랜드 왕비였던 사람이에요. 죄목은 반역, 간통, 근친상간.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남편 헨리 8세는 아들에 미쳐 있었거든요. 튜더 왕조를 이을 남자 후계자.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교황청까지 등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랑 결별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한 두 번째 부인이 앤 불린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대신 딸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앤 불린의 처형 방식은 좀 특이했어요. 당시 영국에서는 도끼를 썼거든요. 그런데 앤에게는 프랑스에서 칼잡이를 따로 불러왔습니다. 한 번에 목을 베는 프랑스식 칼이었어요. 잡이였는지 형식이었는지. 이때 엘리자베스의 나이 겨우 2살 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한 일이 있어요. 앤 불린을 처형하고 딱 11일 뒤에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와 결혼한 거예요. 11일이에요. 부인의 목을 치고 열하루 만에 새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이런 아버지를 본 딸이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요?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삼음됩니다. 왕위 계승권도 박탈당했어요. 왕의 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아버지 헨리 8세는 총 6번 결혼했습니다. 그중 2명의 왕비를 처형했어요. 이게 엘리자베스가 어린 시절 내내 지켜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언니 메리 1세가 여왕이 됩니다. 메리는 가톨릭이었고 개신교 쪽이었던 엘리자베스를 반역 혐의로 런던탑에 가둡니다. 어머니가 목이 잘린 바로 그 장소였어요. 엄마가 처형당한 곳에 딸이 갇힌 겁니다. 언제 자기도 같은 운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을 만들었을 겁니다. 결혼이란 게 뭔지, 권력이란 게 뭔지, 여자가 왕실에서 산다는 게 뭔지. 이 소녀는 너무 일찍 배워버린 거예요. 사랑받는 공주에서 사생아로, 사생아에서 죄수로. 그 사이를 오간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558년 메리 1세가 죽습니다. 엘리자베스, 나이 25, 살아남은 거예요. 드디어 왕위가 돌아왔습니다. 의회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라는 거였습니다. 후계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왕조를 이어야 하니까.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미 남편이 있다. 잉글랜드 왕국이 내 남편이다. 어머니가 죽고 사생아가 되고 감옥에 갇혔던 소녀. 그 소녀가 25세 왕관을 쓰고 한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여왕이 진짜 감추려 한 것은 결혼 거부 그 너머에 있었거든요. 잉글랜드와 결혼했다. 그렇게 선언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여왕한테 구원한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 프랑스 앙주 공자까지 유럽 최고의 왕족들이 줄을 섰어요. 기록에 남은 주요 구원만 10번이 넘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는 이걸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필요하면 구원을 받아들이는 척 했거든요. 협상을 시작하고 몇 달을 끌고 때로는 몇 년을 끌었어요. 상대 나라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야 결국 거절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외교 무기로 쓴 거예요. 25살짜리 여왕이 유럽의 왕들을 상대로 이 게임을 벌인 겁니다. 가톨릭 나라와 개신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요. 의회는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여왕이 결혼을 안 하면 후계자가 없잖아요. 후계자가 없으면 여왕이 죽는 순간 나라가 내전에 빠질 수 있거든요.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이 첨언을 올렸어요. 결혼하십시오. 후계자를 낳으십시오. 이 압박은 수십 년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1562년 10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엘리자베스가 천연두에 걸린 겁니다. 29살이었어요. 고열에 쓰러지고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추밀원 대신들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여왕이 죽으면 누가 왕위를 잇느냐? 지금 당장 후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자베스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남자의 이름을 말했거든요. 로버트 더들리. 이 사람을 왕국의 보호자로 임명하고 연봉 2만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아니라 한 남자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들리 경을 사랑하지만 둘 사이에 부적절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요.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면요. 더들리와 엘리자베스 사이에는 이미 유럽 전체에 퍼진 소문이 있었거든요. 2년 전인 1560년 더들리의 아내 에이미 롭사트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의문사였어요. 더들리가 여왕과 결혼하려고 아내를 죽인 거 아니냐는 소문이 영국은 물론 프랑스, 러시아까지 퍼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의 문턱에 선 여왕이 입을 연 겁니다. 살아난다. 하지만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 열이 온몸을 집어삼키는 순간에 나온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을 겁니다. 둘의 관계는 30년을 이어갑니다. 어린 시절 런던탑에 함께 갇혔던 사이였고 즉위 후에는 마구간장이라는 직책을 주며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뒀어요. 엘리자베스가 레스터 백작이라는 자기까지 내려줬어요.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가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아내의 의문사까지 겹치며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1588년 더들리가 56세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아 침실 보물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직접 적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요.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가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그 보물함 안에 있었습니다. 사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왕의 몸에 대해 직접 증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셰익스피어의 라이벌이었던 극작가가요. 이 사람이 남긴 증언 속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한마디가 담겨 있습니다. 처녀 여왕이라는 이름 뒤에 진짜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 극작가의 이름은 벤 존슨입니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셰익스피어의 라이벌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벤 존슨이 여왕이 죽고 15년쯤 지났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깁니다. 1618년에서 1619년 사이 벤 존슨은 스코틀랜드 호손던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윌리엄 드러먼드라는 시인을 만나요. 둘이 며칠 동안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온갖 궁정 비화를 풀어놓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벤 존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왕에게는 막이 있어서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고요. 지금 들으면 충격적이잖아요. 44년간 왕자를 지킨 처녀 여왕이 처녀일 수밖에 없었다니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신체적 이유였다는 거예요. 앞서 봤던 수십 번의 구원 거절, 그게 전부 계산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벤 존슨은 한 가지 더 덧붙여요. 프랑스 앙주 공작이 여왕에게 구원하러 왔을 때 함께 온 프랑스 외과의가 그 막을 제거하겠다고 나섰다고요. 그런데 여왕이 너무 두려워해서 결국 중단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대화에서 벤 존슨은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여러 남자를 시도해 보았다고요.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면서 여러 남자를 시도했다니 이건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증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자들은 꽤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우선 벤 존슨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겁니다. 2차 전문이에요. 게다가 튜더 시대 궁정에는 여왕에 대한 온갖 소문이 돌았거든요. 벤 존슨이 그런 가십을 과장해서 전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드러먼드가 이 대화를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 자체는 지금도 실존한다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영감을 받은 학자도 있었습니다. 1985년 박한이라는 연구자가 한 가지 가설을 내놓아요. 엘리자베스가 고한 여성화 증후군, 지금은 안드로겐 무감흥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태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외형은 여성으로 발달하는 희귀 질환이거든요. 하지만 주류학계에서는 이 가설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만으로도 결혼 거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설이 있습니다. 비슬리 보이, 여왕이 사실 남자였다는 음모론이에요. 드라큘라의 저자로 유명한 브램 스토커가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비슬리라는 영국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축제에서 엘리자베스 품 옷을 입은 소년이 등장하는 전통을 발견한 거예요. 스토커는 이걸 추적해서 1910년에 책으로 펴냅니다. 어린 엘리자베스가 비슬리에서 죽고 외모가 비슷한 남자아이가 대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봅니다. 신체적 결함 증언이 있고 의학적 가설이 있고 남자였다는 전설까지 있습니다. 400년간 쌓인 추측과 이론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딱 하나예요. 이 여왕은 살아서도 자기 몸의 비밀을 지켰고 죽어서도 그걸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증언도 모순이고 가설도 기각되고 전설은 황당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여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하나만큼은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몸을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말년에 엘리자베스는 처참했습니다. 치아가 심하게 썩어서 농양이 생겼거든요.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인후까지 부어올라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가발 없이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화장이었습니다. 베네치안 세루스라는 하얀 화장품이 있었어요. 납이 들어간 화장품이었거든요. 이걸 얼굴에 바르면 최대 일주일 동안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울 때는 수은이 든 세정제를 썼어요. 납을 바르고 수은으로 지우고 이걸 수십 년간 반복한 겁니다. 피부를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과정이 만성 중독을 일으켰을 거라고 봅니다. 면역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대간식 반지가 있었습니다. 1558년 즉위할 때 끼운 반지였거든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살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어요. 사망 일주일 전 결국 줄로 잘라냈습니다. 45년 동안 손가락에 박혀있던 반지를요. 당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불길하게 받아들였어요. 여왕과 잉글랜드의 결혼이 해소되었다고요. 끝이 오고 있다는 징조였던 겁니다. 사망 2주 전이었습니다. 여왕은 침대에 눕기를 거부했습니다. 시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5시간 동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시간이에요. 69세의 몸으로요. 그러다 결국 침실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았습니다.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입에 손가락을 넣은 채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침대로 모시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603년 3월 24일 새벽 2시 30분 엘리자베스 1세는 리치몬드 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69세였습니다. 튜더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부 처리된 시신이 화이트홀 궁에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6명의 시녀가 매일 밤 관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전해집니다. 시신에서 발생한 가스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관이 파열되었습니다. 시녀 엘리자베스 사우스웰이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다만 사우스웰은 이후 가톨릭으로 개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신뢰도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왕은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검하지 마라. 내장을 꺼내지 마라. 시녀장이 이 유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의사들은 시신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여왕의 몸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그녀와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왕은 대체 왜 죽은 걸까요? 공식 부검이 없었으니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법의학자 브렛 로키어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그는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증상들을 하나씩 역추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폐에 체액이 차올랐을 거라고 봤습니다. 기관지 폐렴이 폐혈증으로 번졌고 그게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추정한 겁니다. 여기서 납 화장품이 다시 등장합니다. 수십 년간 납과 수은에 노출된 몸이잖아요. 면역 체계가 심하게 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폐렴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왕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반지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45년간 살 속에 파묻혀 있던 금속을 잘라냈으니까요. 그 상처에서 감염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의 또 다른 경로인 거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추정입니다. 공식 부검은 없었으니까요. 4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사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게 있었거든요. 여왕의 침실 보물함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더들리가 죽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여왕은 거기에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요. 1588년 더들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15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이 편지와 함께 보낸 거예요. 44년간 잉글랜드를 다스린 철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실 서랍 속에는 한 남자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몸과 한 인간의 몸 사이에서 이 여왕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처녀 여왕이라는 이름은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 뒤에는 어머니를 잃은 소녀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남자의 편지를 죽는 날까지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왕은 평생 자신의 몸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켜냈습니다. 진실은 그녀와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 처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400년 넘게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이런 역사 속 감춰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